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37% 상승 마감, 코스닥은 0.59%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코스피에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들만 순매수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관세 부과, 관세 부과, 관세 부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꿋꿋하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의 주요 종목들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어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모습을 보지 말고요. 어떤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나라 여러 산업에 도입이 됨으로 인해서 발전하게 될 그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투자를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이 먼저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세력들이 매집하는 종목, 그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가다 보면 저절로 우리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는 노동소득으로만 뭔가를 이루어 나가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입니다. 반드시 이 주식 투자라든지 이 부동산이라든지 이 자본소득을 병행해서 나갈 수 있는 그쪽으로 머리를 써야 됩니다. 오늘은 시장 주요 종목 들여다보기 전에 어제 나왔던 인공지능 이야기 조금만 더 하고 시장 종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이트 많이 아시고 방문도 하실 겁니다. 구글에서 내놓은 세계 각국의 경제 지표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또 오래전부터 이 사이트를 쭉 이용을 했었는데 점점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급격하게 변화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예전에는 요 지금 글자가 나와 있는 이 부분에 어떤 실시간으로 뭐 발표 예정인 경제 지표들이 쭉 나열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면이 좀 바뀌어 가지고 이제는 각 경제 지표들을 이렇게 분석을 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분석을 하는 거 아닙니다. 기사들을 종합을 해서 인공지능이 이런 식으로 해서 요약을 해주는 겁니다. 그 누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오고 또 관련 지표들을 볼 수가 있겠죠.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요게 이제 메인으로 이렇게 딱 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 기술이 이렇게 점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적용이 되고 우리는 그걸 매일 보고 있습니다. 물가 이야기 잠시 좀 보도록 합시다. 자, 미국 물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인공지능이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2.9%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미국 물가가 작년 9월달 2.4% 요걸 정점을 해서 정점이고 최저점을 해서 조금씩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연준도 물가가 이러면 금리 못 내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계속 관세 부과 지금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건 어떤 전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이만큼 던져놨고 큰일 났다 싶어서 협상을 시도하면 협상해보고 니는 이래서 빼줄게, 니는 저래서 빼줄게, 니는 빼주는 대신 요거 좀 더 이런 협상이 하나 전략으로 관세를 먼저 때려놨고 본다는 거 이제 1, 2기를 경험한 이제 사람들은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일괄 적용을 해서 계속 협상 없이 유지하기는 미국 역시 버거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물가가 계속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당장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상황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인공지능 이 기술이 이렇게 분석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리고 어제 한국은행에서 AI와 인공지능? 하여튼 저 제목이 생각 안 나네. 한국경제? 그 내용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고소득자들은 소득이 더 늘어날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단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대체될 거다. 그로 인해서 빈부 격차가 더 커질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왜냐면은 저도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로 사람들에게 강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 게 재개발 조합 있잖아요. 각각의 조합.
조합이 있는데 이 조합에 보면은 조합을 이끌어가는 이사들이 있습니다. 조합장도 있고 뭐 조합 이사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의사 결정을 내려서 뭐 조합 사무를 보죠. 근데 이 조합 하나가 움직이는 돈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뭐 큰 데는 몇 조 되는 데도 있고요. 좀 웬만히 좀 괜찮은 데는 1조 정도 되고 좀 적은 데는 한 몇천억 정도 됩니다. 그게 뭐 몇천억이든 그 돈이 작은 돈은 절대 아니다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워낙 뭐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큰 돈을 굴리다 보니 사건 사고가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거 좀 방지하고자 교육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뭐 저한테 강의가 와서 제가 강의 좀 해줄게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되어서 저도 좀 참여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 맡은 부분은 이 조합 일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나가다 보면은 이게 시작이고 뭐 이게 끝이다 이래 보면 이 중간중간 모든 이 과정들이 뭐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그걸 갖다 행정에서는 절차라고 이야기합니다. 절차를 쭉 밟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가 중간에 이렇게 생략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골치 아프고 또 절차가 생략되지는 않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떤 중대한 법 위반이 되었다. 이러면 또 그것도 골치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매끄럽게 해 나가기 위해서 좀 가르쳐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이제 저도 강의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일단 행정 절차법에 대해서 대충 알아야 될 거고 뭐 이건 일반법으로서 그냥 다른 법률에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다 이거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때 공공기관에 아니면 뭐 공무원들 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쭉 뭔 일을 진행하다 보면은 다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정절차법이 기본이 있으면 우리가 재개발을 할 때 적용되는 이 법률들이 전부 다 이렇게 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아니면 빈집법이라고 해서 제목이 좀 깁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행정절차법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전 같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제가 이걸 열심히 알고 또 연구를 해야 되겠죠. 또 관련돼서 뭐 법위반이 있으면 뭐 판례도 좀 찾아봐야 될 거고요. 또 이게 정비법에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되는지 일일이 다 찾아서 맞춰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쭉 맞추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근데 이게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쭉 이제 보면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쭉 시킨 거예요. 쭉 시키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행정절차법의 의견 제출에 해당하고 관련 법조항은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 및 그러니까 이게 정비법이라 합시다 그냥 이 정비법하고 행정절차법하고 딱 매칭을 시켜가지고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서는 이런 단계가 있는데 이거는 행정절차법에서 처분의 신청에 해당한다. 주민 공람이 있는데 이거는 행정절차법의 뭐 몇 조에 의한 의견 제출에 해당한다.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옛날 같으면은 이걸 가지고 제가 강의 준비를 할 때 일일이 다 준비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해당이 되는지 쫙 뽑아주는데 이게 인공지능인 겁니다. 이거 뽑는데 몇 초도 안 걸립니다. 그냥 순식간에 튀어나와 버립니다. 또 그리고 그럼 강의 좀 해야 되겠는데 강의 어떻게 하면 되겠노 하면은 3시간 분량으로 좀 정해봐라 했더니 30분 정도는 행정절차법 개요에 대해서 대충 이런 것 좀 설명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 다음에는 어떤 처분 절차에 대해서 한 60분 정도로 해서 이런 내용을 갖다가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3시간 정도 강의 분량을 이런 식으로까지 정리도 다 해줍니다. 여기는 안 되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또 PPT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PPT까지 다 만들어줘요. 그럼 제가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직접 다 작성을 하고 뭔가를 하고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간단하게 쭉 올라오니까 제가 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강의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저뿐만이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변호사분들은 엄청 쉽겠죠.
여러 가지 판례들 쭉 요약을 해서 정리하면은 굉장히 쉽지 않겠어요? 또 그리고 의사분들도 굉장히 쉬울 겁니다. 제 친구도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사를 하면서 환자 관련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엑셀로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좀 더 나은 치료를 할 수가 있을까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인공지능을 조금만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환자 데이터를 넣고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치료의 방법, 해법을 좀 더 쉽게 찾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시간이 예전에 굉장히 많이 걸렸다면은 짧게 될 거고 환자에게 좀 더 나은 어떤 치료 솔루션을 제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세무사, 저도 세무사 친구 있는데 세무사 하는 게 그거에 또 세무사에 가면 사무소에 가면 이렇게 사무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무원들하고 보통 월급 주는 데도 있고요. 돈도 나눠먹게 합니다. 뭐 몇 대 몇 이렇게 해서 나눠먹게 해서 여기 업무를 분장을 해주죠. 그러면 이제 업무 보고 이제 종합적으로 세무사 감독하고 대충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 인공지능이 나옴으로 인해서 세무 사무원들이 다 날려도 됩니다. 집에 보내버려도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나온 결과물들을 가지고 한 명은 있어야 되겠죠. 하나가 이제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종합해서 이게 맞는지 이제 결정만 내리면 된다 이 말입니다. 세무사들도 이건 회계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으로 뭐 변호사, 의사, 뭐 세무사, 뭐 회계사, 뭐 이것도 뭐 감정평가사라든지 이런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기본적으로 고소득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AI로 인해서 그분들의 소득이 비약적으로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갖다가 예전만큼 안 쓰고 저도 이렇게 행정절차법 강의를 하는데 뭐 간단하게 몇 번만 두드리면 강의 대본까지 다 튀어나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고소득자분들은 소득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아마 그분들 중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라면은 당연히 뭐 그 사이에서 뒤처지는 게 있겠습니다만은 뭐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남들보다 훨씬 더 어떤 자료를 선점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어제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하는 전체 직업에서 한 51% 정도 해당되는데 24% 정도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고소득 전문직들이다 이 이야기였고 나머지 어떤 단순 노동 같은 거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드렸는데 뭐 물류창고에서 물류를 뭐 분류한다 이제 이분들 인공지능 때문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또 아니면 뭐 기업체에서 품질 검사한다 이분들도 인공지능 때문에 다 날아가는 겁니다. 아니면 뭐 내 조리한다 이건 조리 로봇 때문에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 나머지 한 뭐 27% 정도는 직업들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그 직업 사라지면 돈을 못 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버는 사람들은 더 벌고 못 번 사람은 더 못 벌게 되니까 이 빈부격차가 더 커져서 이게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를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렇게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실제 우리도 물론 그냥 단순하게 봤었던 이렇게 무심코 흘려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매우 이제 발전을 해서 저도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레고도 있고 또 랭체인도 있고 랭그래프도 있고 이런 기술들 조합하게 되면은 또 엄청난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계속 저도 보고 있는데 엔비디아에서 이번에 만든 5090 그 그래픽 카드는 엄청나게 기술이 성능이 좋더라고요. 기존의 40대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50대 붙은 그래픽 카드들이 나오면 아마 인공지능을 갖다가 로컬에서 돌려도 뭐 충분히 잘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술들을 좀 활용을 해서 우리가 늘 사용하는 제가 시향을 통해서 뭐 타임세이버 보여드리죠. 거기에 이제 여기 플러스 알파 접목을 시켜가지고 지금은 사람들의 컴퓨터 기술도 좀 안 되고 로컬에서 원활하게 돌아갈 만한 수준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타임세이버에 플러스 시켜서 요거 나오면 접목을 시키면 이제 한번 날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어떤 컴퓨터 로컬에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능이 좀 뒷받침이 된다 그러면은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제가 하는 여러 가지 업무에서도 인터넷에 올리기가 쭉 껄끄러운 그런 내용들도 올려서 실제로 분석하고 써먹을 수가 있겠죠. 하여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하고 하지 못하고는 아마 앞으로도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뭐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요. 이 기업들이 있죠. 이 기업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뭐 인공지능 관련해서 뭐 정부 예산을 배정했니 안 했니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배부른 소리입니다. 어떤 기업이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고 뭐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은 그냥 생존을 위해서 지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가가 이 정부 관료보다 더 똑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 한 45% 정도는 대기업의 45% 정도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40% 정도는 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기업들, 중소기업들도 있는데, 그럼 중소기업은 안 하느냐? 이미 접목하고 있는 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공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 사업체에 적용했네, 안 했네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점점 적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 이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보는 그런 기업들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 물량을 갖다가 모아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투자하는 이 기업들 있죠? 유심히 살펴보고 계속 물량을 모아가야 됩니다. 자, 세력들이 오늘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들이 이만큼이나 있습니다. 좀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자,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이 23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종목 좀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 타임세이버죠? 여기 64비트로 돼 있는데 여기에 인공지능이 개입이 돼 가지고 지금 이 CJ 그냥 우리가 그림만 덩그러니 보잖아요. 밑에 주면 다 해놨습니다. 밑에 이쪽으로 보면 뭐 종합평가라고 해서 뭐라 지금 막 나오죠. 앞으로 이 부분이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정말로 이제 멋진 분석을 해내게 된다고요. 여기다가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면 추가까지 시키고 메모까지 기억해가지고 과거 기록까지 다 쭉 정리가 되어 나온다면 이 타임 세이브가 어떤 세이브가 되겠습니까? 정말로 타임을 세이브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리 64비트로 다 전환시켜 준비해 놨던 겁니다. 자, 일단 CJ 같은 경우는 일단 이건 보유입니다. 보유. 그건 빨간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보유고 현 시점에서는 특별히 뭐 매수니 뭐 이런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들고 있는 사람 계속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CJ 대한통운은 이거 이제 관심 종목 등록해야 됩니다. 저도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왜 등록을 해야 돼요? 브레이크 걸렸으니까.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누가 세력들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에서. 그죠? 그럼 누가 들어왔는지 분석을 해보면은 봅시다. CJ 대한통운은 일단은 연기금이 잘 해야 돼요. 연기금이 이미 한 6개월 전부터 들어왔습니다. 물량은 그렇게 많이 매집하지 않았습니다만은 6개월 전부터 들어와서 꾸준히 추세 매매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올랐을 때 있죠. 최근에 올랐을 때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외국인들만 들어온 게 아니라 기관들도 이렇게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렇게 이제 동시에 들어오니까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돼요? 이제 세력들이 들어온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최근에 요 부분에 연기금은 그 전부터 들어왔었는데 요 부분에 기관들이 다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신세계는 좀 더 기다려야 되겠죠. 이마트도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죠. 이건 오늘 사실 매수 때려도 돼요. 어제도 사실 매수 때려도 됩니다. 상승률이 높다 아닙니까? 상승률이 높은 가운데 몇 번 지금 세력들이 한번 해물라다 실패했어요. 이번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다시. 그런데 뭐 제대로 아직 뭐 돈을 들고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충분히 총을 쏴서 한번 기다려 볼 만은 하겠죠?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것도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야 됩니다. 저도 하나 해놓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코롱인더는 더 기다려야 되겠지요. 하이터진로도 기다려야 됩니다. 하이터진로 같은 경우는 이미 브레이크 걸려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 세력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이 새끼 돈을 더 꼽아야 되는데 연속으로 가려고 하면 돈을 더 꼽아야 올라갈 거 아닙니까? 끝이 끝. 그냥 나는 방치한 상태입니다. 방치.
한 번 넣어놓고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선택을 낼 수 있어요. 다시 돈 꼽을 때까지 이런 거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뭐 이왕 이미 이만큼이나 상승 이력이 있는데 안 오겠나, 그리고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으로 가게 되면 총알 한 방 뭐 써놓고 기다리면 되겠나, 좀 느긋한 분들은 이렇게 계획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것도 보여줘 보여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겁니다. 신규 접근 이런 건 어렵고요. 한원 시스템도 이것도 뭐 청소가 된다. 이것도 너도 관심 종목으로 하나 등록하자. 등록해봤습니다. 이것도 뭐 청소가 되죠. 브레이크 걸렸고, 그렇죠.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가 있고, 현대백화점은 이거 분석 한번 했다 아닙니까? 했죠. 이거는 이렇게 수익 매매 신호까지 났어요. 조만간에 이 짧은 매매는 차익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리고 호텔 신라도 이건 돈 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몇 종목 좀 들여다봤는데, 아마 우리가 지금 알게 모르게 인공지능 기술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거의 노출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새로운 기술이 이제 도입이 되었고, 이때는 어떤 춘추 전국 시대라 보시면 됩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머리를 잘 쓰면 돈 벌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 오프라인에서는 어떤 뭐 대학생 만나서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이야기 해줬는데, 이런 자리에서는 이야기하기 좀 그렇죠. 우리가 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투자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느냐? 우리나라 기업들 다 인공지능 기술들 수혜주라 생각하고 조금 이래 물량 모아가는 게 좋고, 또 자기 그 직업이 좀 전문직이다 하면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저도 그 실제 행정사 업무를 하면서 강의를 할 때 이런 거 씁니다. 이런 거 지금 실제 쓰고 있어요. 또 강의할 때도 쓰고 있고. 그래서 변호사나 이렇게 같은 전문직을 할지라도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한 발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을 거고, 또 그렇지 못한다 하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인공지능 기술을 좀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봐야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